지금 시간은 11시 3분입니다. 혼자 이제 벽 보고 미친놈처럼 떠들고 있죠. 잠깐 잡설을 하면은 온라인 강의 하다 보면 처음엔 정말 적응이 안 돼요. 제가 한 2014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혼자 벽 보고 떠들고 있어요. 근데 조금 처음에 한 2, 3분은 좀 어색하다가 막 이제 몰입이 되잖아요.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막 실수하면 막 식은땀 나고. 저도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거든요.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럴 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식은땀 나고 당황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녹화하던 거를 끊고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영 아니다 싶으면 지고 다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배 모양은 여기 얼추 다 됐죠. 이제 나머지는 떼가면서 그냥 막 배치만 하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가 조금 난간이에요. 여기가 약간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기가 조금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조금 너무 각이 많죠. 여기 또 보면 지금 수분인 그룹이 적용이 안 돼서 엣지를 또 보여줍니다. 이렇게 엣지를 보여주죠.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뽑아서 올렸는데, 여기 한 가지 또 스무딩 그룹 나온 김에 설명하는데 또 천천히 설명 드릴 거 다 드리고 가죠. 뭐. 따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금 독립보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걸 따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 따라 만드는 거는 당연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만들면서 들어간 기능하고 원리 이런 걸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다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보시더라도 그냥 보시지 말고 한 번씩 더 생각해보고, 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질문 언제든지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처음에 실린더를 만들었죠. 근데 맥스는요,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잖아요. 우리한테 엣지를 안 보여줘요. 이렇게 보세요. 이제 스무딩 그룹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엣지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그죠? 안 보여줍니다. 근데 엣지 페이스 모드를 F4번 눌러갖고 끄시면요, 엣지가 안 보여져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있죠. 요 테두리 얘네들은 스무딩 그룹이 적용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스무딩 그룹이 적용이 돼 있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페이스트인가요? 하여튼 뭐 두 번째이죠. 이걸 누르면요, 수분인 그룹이 적용 안 된 상태의 오브젝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브러시의 오브젝트를 갖고 들어가면 이런 형태가 되죠. 여기서 이걸 많이 나눕니다. 지브러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요. 수분인 그룹 하나, 둘, 셋, 넷, 한 요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짜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나눈 거예요. 이거는 진짜 면을 나눠서 부드럽게 만든 거고요. 맥스는 그렇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스무딩 그룹을 적용해서 우리 눈을 속이는 겁니다. 항상 이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부드럽게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외부로 추출한다든지 지브러시에 보낸다고 해서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고, 지브러시에 가면 얘가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면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걸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얘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F4번 눌러서 지우고요. 얘를 뽑아봐요. 뽑아갖고 딱 보고 엣지 4번을 F4번 눌러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생성된 당시에는 스무딩 그룹을 적용을 해주는데 유저가 지우거나 그 모델링에 대해서 편집을 가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얘는 스무딩 그룹을 적용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까지 부드럽게 보이고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걸 자체를 모르잖아요. 맥스는 유저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면을 전체 선택을 하고요. 여기까지 스무딩 그룹 있죠? 이거 먼저 닫고요. 스무딩 그룹 있습니다. 여기 폴리 여기 있죠? 폴리곤 클리어를 해서 오토 스무스를 해주던가 아니면 클리어를 해서 5번 누르던가. 그러면 다시 빠져나오고요. F4번 눌러서요. 이제부터는 스무딩 그룹이 적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지우고 나서 뽑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는 적용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얘를 적용시키려면 선택을 해서요. 전체 선택을 해서 오토 스무스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화면은 부드럽게 되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모디파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무스 모디파이어입니다. 스무스 모디파이어입니다. 이건데 이걸 적용하자는 건 처음에 적용하면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오토 스무스를 체크해 주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뭐죠? 어디 갔나요? 여기서 45도 오토 스무스 45도 이거 나오죠? 네,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 오토 스무스 30도, 45도 이거 똑같이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긴 또 왜 스무스가 있지? 여기서 이거 하면 되지. 왜 스무스를 또 만들어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느냐?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즉슨 예를 들어서 스무스를 하나 얹혀 놓고요.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 전체 선택을 하고요. 오토 스무스 했습니다. 이렇게 지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웠습니다. 모델을 하기 위해서. 이거 지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얘 선택을 해서요. 엣지를 선택하고요. 얘를 뽑아 제낍니다. 이렇게 뽑아 제끼면 비록 이 상태에서는요. 스무싱 그룹이 적용이 안 되지만 이 스무스 모디파이어가 얹어져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순간 적용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딱. 그죠? 그러니까 별도로 여기서 다시 이걸 또 이렇게 해갖고 뭐 이거 할 작업 필요가 없이 내가 여기서 모델링 하는 거를 최종 단계에서는 얘가 스무스 그룹을 적용시키면서 우리 유저한테 부드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계해서 쓰는 거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디파이어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유저 편하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기능을 알고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됐죠.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를 주고 스무디 그룹을 체크하면요. 이런 식으로 면들을 한 단계 나누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섭디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요. 이 섭디에서는요. 이 상태에 이런 데가 문제가 됩니다. 어떨 때가 문제가 되냐면 면을 나누면요. 기본적으로 얘는 여기 보면 터보 스무스에 보면요. 아이솔라인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있는 와이어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게 맨 처음에 와이어예요. 이렇게 그죠? 맨 처음에 와이어가 이렇게 딸려 올라가죠. 네. 딸려 올라가는데 잘 보세요. 얘는 기본적으로 면을 나눌 때요. 얘를 4개로 만듭니다. 4개로. 그죠? 이렇게 4개로 만듭니다. 얘 4개란 얘기는 여기도 4개가 되려면 이렇게 지나가죠.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요. 각 면을 다 나눠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나눴으니까 이렇게 한 번만 다 나눠주겠죠. 다 이런 식으로 나눠줍니다. 그죠? 볼까요? 체크하면 이렇게 되죠. 네, 맞죠? 제 말이 맞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이게 제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섭디 공부하시면은 제일 막히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가 최고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왜냐면은 있죠. 여기 나누면서 얘는 지금 바깥에는 부드럽지 않습니까? 부드러우니까 얘가 생각할 때 바깥에는 부드럽게 다 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면 자체는 나눌 때 부드럽게 형상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여기 딱 직각으로 딱 꺾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딱딱하게 딱 꼬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90도로 딱 직각으로 꺾이는데 이런 식으로 꺾이죠. 근데 바깥의 면은 얘네들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부드럽게 타고 갑니다. 부드럽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쉽게 하면 서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모순. 얘는 직각으로 가려고 하고 얘는 부드럽게 타고 가려고 하고 이제 그 속성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섭대선요 이런 데가 문제예요. 파고 들어가는데 제일 어려운 데가 이런 데요. 이게 딱 이렇게 컨케이브 타입으로 파고 들어가는 부분은 항상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법들이 도움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섭대 강좌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튀어나온 부분은 어떤 타입이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탁탁 파진 부분 있죠? 이런 데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항상 여기가 문제가 되고 면이 깨지거나 일그러지거나 하여튼 anyway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빠져나갈 수 있게 여러 가지 원리를 알고 좀 적용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건 면수를 많이 올려 작업하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에디트 폴리 얹고요. 일단 얘를 지워줘야죠. 문제가 되는 말려 들어가죠. 얘네들이 말려 들어가는 얘를 지우거나 아니면 얘를 저번 시간에 배운 세플로 있죠. 세플로로 여기 세플로 따로 빼놨죠.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 엣지 얘가 선택하고요. 세플로 이렇게 준다든지, 예. 얘 선택해서 세플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튀어나오죠. 예. 튀어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럴 때는 선택하고요. 스위프트 루프로 Alt S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제일 속편한 건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워버려요. 형상을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워놔도 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도 문제예요. 여기도 똑같죠.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위에는 얘는 지금 이면은요. 다시 전체 설명드릴게요. 요 면이요. 요 면의 입장에서는 다 평평한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면을 나올 때 부드럽게 형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 면 있죠? 요 면. 이 면이요. 얘는 지금 직각으로 꺾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랑 딱딱 탁탁 꺾이는데 얘는 부드럽게 타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위에는 지금 같은 스무스 그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드럽게 타고 가려고 그러고 여기는 직각으로 꺾이려고 그러고 이런 서로 습성들이 상충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엣지가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냥 내 갈란 대로 갈란다.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클릭해서 크게 형태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들은 컨트롤 백스페이스에서 지우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편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지우고요. 이 상태에서요. 스무스 그룹 줬죠. 에디트 폴리에 다시 얹고요. 요런 데 있죠. 문제 되는 데 있죠. 폴리곤 모드에서 요런 데를 별도의 스무딩 그룹으로 적용을 합니다. 어디 있죠? 요런 데요. 요런 데를 별도의 스무딩 그룹으로 클리어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별도 스무딩 그룹을 적용했고요. 4번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줘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자,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까랑은 틀리죠. 이쪽은 다 꼬이고 난리 났는데 이쪽은 전혀 그런 현상이 안 생기죠. 왜 그러냐면은 유저가 임의대로 이거 한번 꺾어준 겁니다. 스무딩 그룹을 따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여기 스무딩 그룹이 틀리구나. 그러니까 면을 유지를 해야지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꺾이는 데구나. 그러니까 얘도 와갖고 꺾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꺾이죠. 그죠? 꺾이죠. 근데 여기는 안 꺾이죠. 그냥 이렇게 타고 가버리죠. 여기 와서 딱 꺾이죠. 왜냐면 여기는 스무딩 그룹을 별도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부 이 형태를 유지하려고 얘가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스무딩 그룹을 주면은 그 사이드에 있는 엣지들은 형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무딩 그룹이 따르니까 스무딩 그룹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번 시간에 엄청 길어지네요.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거의 1시간 다 까먹네요. 지금 약간 좀 이번 시간에 좀 어려운 내용인데 미리 나중에 나올 거 미리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으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넘어가세요. 다음에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하드섭에서는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Select by 스무딩 그룹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이거 체크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스무딩 그룹이 지금 여기에 스무딩 그룹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1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OK 딱 누르면 얘가 1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스무딩 그룹 1번이고요. 2번을 선택하고 OK 누르면요. 얘가 2번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3번 누르고 OK 하면 얘가 3번입니다. 그리고 다시 4번 누르고 OK 하면은 얘가 4번입니다. 지금 여기랑 여기 스무딩 그룹이 다르죠. 그러니까 맥스 생각할 때 여기는 각을 유지하고 여기도 유지해야 된다. 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여기 와서 딱딱 꺾여요. 얘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는 얘는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유지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같은 스무딩 그룹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델링 하시다 보면은 계속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요. 여기 그쵸? 보면 2번이고요. 1번. 네, 여기 스무딩 그룹 틀리죠? 틀립니다. 여기 지금 같은 거기 때문에 부드럽게 갑니다. 이게 전체가 다 얘네들 부드럽게 엣지를 나눠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엣지가 와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예.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엣지가 와서 여기 와서 여기 같은 구간이구나. 부드럽게 가야지.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드럽게 갈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 면 같은 경우는 보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와다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가죠. 나는 부드럽게 가야지. 부드럽게 간다. 이렇게 딱 가다가 딱 보니까 여기는 틀려요. 구간이. 여기 부드럽게 가는 데가 아닌가 보네. 각을 꺾어줘야지 하고 여기서 딱 이렇게 꺾어줍니다. 꺾어주고 이렇게 딱 지가고 꺾이는 거죠. 그죠? 꺾어서 이렇게 타고 가겠죠. 여기도 유지시키고 여기도 유지시키고 그죠? 이렇게 가겠죠. 여기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죠. 딱 꺾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단부가. 근데 이런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4번 누르고요. 토머스 옮깁니다. 그럼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한번 주고요. 그냥 지우면 돼요. 에드폴리 얹어서 가운데 말려 들어간 얘네들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됩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형태를 유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싹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은 면수가 한 단계 높아지면서 부드럽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폴리곤 각도 눈에 들띄고 좀 우리가 처음에 본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한 형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F4 그죠? 여기 이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얘도 마찬가지죠. 스무스 하나 얹혀주고요. 오토 스무스 하면 30도 이내에 연결된 애들은 다 부드럽게 보여라. 터보 스무스 주고요. 스무딩 그룹을 줘라. 그래 놓고 에디트 폴리 얹고요. 엣지 모드에서 더블 클릭. 이거 필요가 없죠. 얘네들은 형태를 유지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컨트롤 스페이스로 지우고요. 이렇게 놓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좀 안 맞는다 싶으면 버텍스 모드에서 지금 안으로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모델링한 거는 좀 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컨트롤 A에서 하나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팁을 드리면 이 상태에서 또 컨트롤 A로 하나 합치고요. 저번 시간에 이거 일자로 맞추는 거 있죠. 근데 또 마지막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요. 모디파이어의 특징 중에 하나 뭐죠?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중복해서 에디트 폴리를 얹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쫙 사선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인스턴트 개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느 한쪽을 고치면 나머지 한쪽도 같이 고쳐지다는 뜻인데 일단은 고개념보다는 같이 선택하고요. 전체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 상태에서 Z를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Y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Z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놓고 다 됐다. 그럼 다시 1번 누르고 빠져나와서 컨트롤 A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제 스냅으로 이렇게 작동을 안 해도 한 번에 선택을 한 다음에 모디파이어를 적용해서 한 번에 일자로 딱 맞춰놓고 빠져나오면 어차피 얘는 계속 떨어져 있는 애인데 중복 적용했다가 중복 적용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맥스한테 사기를 치고요. 맥스를 속이고 그래 얘 두 개는 하나야. 하나처럼 작동시켜줘. 해놓고 이 두 개를 선택해서 하나의 모디파이어로 적용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모델링 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를 준다든지 그러면은 컨트롤 누르면 같이 작동하죠. 이렇게 익스트루드 그죠? 오케이 하죠. 그래 놓고 다 됐으면 빠져나오면요. 컨트롤에서 빠져나오면 얘 하나 따로 얘 하나 따로요. 이렇게 이런 방식의 모델링도 됩니다. 지우고 뭐 어쨌든 간에 anyway 한 번에 선택해서 모디파이를 에디트 폴리 적용하면 에디트 폴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을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그게 또 이제 무시무시한 점이죠. 컨트롤 A. 그래서 제가 그 모디파이어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를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거 뭐 면서 하나 올렸는데 한 시간 시간 다 됐네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